2026년 8월 15일.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정도까지 팟캐스트를 녹음을 했고,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노동입니다. 피할 수 없는 노동, 직업, 일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회부터 3회까지 그렇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진 않았고, 들었던 생각들이 스치면 마이크를 잡고, 간격도 이제 뜨문뜨문 어떨 땐 짧게, 어떨 땐 길게 했던 것 같아요. AI라는 큰 이야기를 빼놓고 지금 삶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이게 AI가 오히려 그러니까 AI 이전 시대, 산업화 이후의 시대로 이제 꽤나 냉전 이후에 발전을 하면서 굳어졌던 여러 가지 형태들이나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런 개념들도 굉장히 많은 개념들의 복합체였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지는 어떤 힘의 균형에 의해서 그것들을 같이 모아놓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그걸 다 해체해내고, 진정한이라고 말하니까 뭐 다른 건 가짜 같아서 조금 표현이 이상한 것 같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것의 정수, AI의 전후를 불문하고, 정말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간, 썰물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있는 정수, 어떤 개념의 정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다시 물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꽤나 즐거운 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문득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AI가 많은 걸 해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공부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했던 것들을 어찌 보면 또 허물고 리셋하는 과정에서 잘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음, 어, 막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시험을 통과하고, 그게 꼭 시험 통과만은 아니었던, 학습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지는 않죠. 평생 배워야 하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도 뭔가를 그냥 내가 안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제 그걸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고, 오히려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 지경까지 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고, 또 되게 그게 기쁜 일인데, 어찌 보면은 산업화 이후에 뭔가를 직장을 얻고 남을 만족시키고 거기서 오는 빵을 벌기 위해 갇혀 있었던 것처럼 노동의 개념도 다시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막 뭐 AI가 모든 거를 대체하면 인간은 이제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한창 이제 유행했던 거는 AI가 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은 무엇인가? 라는 게 한 2년 전 정도, 2년 정도 전이었죠. 많이 이제 유행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뭐 설왕설래를 하는데,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얼리 어답터로 AI에 푹 빠져서 그 모든 거를 이제 함께 해오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그 적용 영역에서 써보면서 하고 있는 사람의 유일한 장점은 사실 그 전에 굉장히 시간 낭비를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죠. 홈페이지 하나를 만드는데 말 안 듣는 AI, V제로, 커서, 버블 IO라고 노코드 툴도 있었어요. 그 전엔 다 코드를 짰어야 됐던 일들이죠. 그 어려운 것들이 이제 점점 되게 쉬워지는데, 음, 그러면 내가 그때 왜 이렇게 고생을 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를 배운 것 같아요. 그 태도는 이제 몸에 새겨져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언제나 그 당시의 AI, 그때 당시의 AI와 사람들이 어떤 믿고 싶어 하는 AI의 한계 같은 것, 또는 내가 오랫동안 연마해온 기술이 순식간에 별 볼 일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 때문에 어, 느껴지는 저항감, 변화에 대한 저항감, 내지는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건 절대 AI가 할 수 없어라고 말했던 것들이 너무 진짜 쉽게 AI가 할 수 있게 되는 거를 지속적으로 그것도 점점점 빠르게 봐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약간 뭐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내일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를 몸으로 안 게, 그게 되게 좀 어찌 보면
그 어떤 툴을 터득한 시간을 낭비하고 뭐 지금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런 거랑 달리 굉장히 의미 있는 체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AI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지금의 관점에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제가 배웠던 그러니까 몸으로 살아왔던 짧은 시간이지만 이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되게 느리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먼 미래가 오지도 않고 이랬던 것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기 때문에 2년 뒤, 3년 뒤, 뭐 내지는 1년 뒤라도 굉장히 많이 변해 있고 뒤집혀 있을 무언가를 생각하는 게 그렇게 허황된 공상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뭐 사업으로 실현이 되던 아니면 삶의 형태로 나타나던 아니면 그렇게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변화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내가 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던 의미 있는 움직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굉장히 긴 녹음을 했다가 그냥 지우고 조금 더 압축된 이야기들을 해 보고 싶어요.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 노동 관련해 가지고 많은 리딩들을 또 했었고, 꼭 팟캐스트가 아니더라도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었죠. 지금 현대 근대에서의 노동의 의미를 가져온 거는 굉장히 또 윤리랑 닿아 있는 측면이 있죠.古대 그리스에서 노동은 이제 노예들이 하는 것이었고, 땀을 흘려 무언가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에 그 가치의 의미가 1차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일수록 이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죠. 건축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요리나 뭐 청소 내지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힘을 쓰는 많은 일들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을 텐데, 근대 사회로 넘어오고 산업혁명 이후로 넘어오면서 노동은 점점 지식노동으로 발전해 왔지만 어찌 보면 오히려 어느 정도는 퇴화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 퇴행이 더 맞겠네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바쁜 삶에 대해서 전시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저 역시 자유롭지 못했고, 정말 이제 시간에 따라 차지를 하고 시간의 값을 매기고 했던, 바쁠수록 내가 좀 더 유능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는 타인과 나의 인정, 내가 밀릴 수 없다라는 생각과 내 스스로도 계속 거기에 갈려서 내가 유용하다라는 환상을 갖는, 환상이 아니죠. 일부 유용하죠. 돈도 더 많이 벌고 인정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기회가 오고, 근대 사회에서의 어떤 기능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나라는 객체로, 나라는 사람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순간에 어떤 충족감을 느끼고, 어 이런 뭔가의 수단으로서의 삶이 아닌 내 스스로를 그냥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 시간을 쓰는 거를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게, 이게 노예들끼리 그냥 "내 쇠사슬이 더 크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은가. 정작 이제 이 노동에 의해서 사회가 굴러가고 세금도 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거에 정당하게 보상이 내려지기에는 이미 사회가 일정 부분 성숙한 이후에는 부대체의 축적도 옛날처럼 그렇게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는데, 왜 아직도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건강을 상해 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줄여가면서 나 바빠. 나 잘 나가. 나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라는 거를 왜 그런 쪽에서 계속 인정을 받으려 했을까? 나 역시, 그리고 타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왜 어떤 사람의 가치와 인격과 사회로부터 받는 인정 같은 것들이 이런 노동을 많이 한다는 거에 화이트 컬러와 뭐 블루 컬러를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연동이 되어 버리게 되었는가? 왜 이런 게 마치 존재의 가치와 도덕과 윤리의 영역까지도 다 되어 버렸는가? 청교도적인 마인드인 거죠. 근면성실함이라는 것과
뭐 근면성실한 거 좋아요. 근데 근면성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배제나 한심의 함 낙인, 그리고 근면하지 않음에 대한 죄책감. 음 뭐 물론 그 극단에 뭐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도파민과 그런 거에만 이렇게 있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딱 지금 어떤 돈과 치환되지 않는, 하지만 더 유용한 가치들을, 유용하다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더 좋은 가치들을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 여하튼 그 바쁘다, 근데 그게 너무 바쁠 때 안 나오거든요, 그런 생각들은 또. 근데 그런 바쁘다는 것이 이제 사회를 지배하게 됐던 거에는 아마도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 보내는 시그널, 신호겠죠. '나는 유용하다. 나는 이 사회에 속할 자격이 있다. 나는 이 사회에서 더 많은 재화를 가져갈 능력이 있다. 나는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것들을 선취하고 성취하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를 같이 내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거를 압축하고 있죠. 어 설왕설래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래도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고 마지막에 판단은 인간이 저는 맞는 말씀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마저도 일련의 과정일 것 같아서 '그럼 그 이후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가 사실 이게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면 그 이유가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 이후가 뭔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논의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언젠가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그럼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될 거니까 생각하지 말자.' 하지 말고, 전 제일 좋은 방법이 그게 온다고 생각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를. 특히 저는 뭔가 처음 해 보는 걸 많이 했어요. 저는 일할 때도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일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근데 그럴 때 제일 좋았던,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았던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될까 안 될까.'라고 고민하는 시간에 양갈래 길을 다 한 번씩 사고 실험을 해 보는 거였어요. 그 양갈래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나리오들을 다 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리적 시간에 갇혀 살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는 자유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많이 쓰면 뭐 좋죠. 에너지 많이 쓰고 살도 빠지고 맛있는 것도 먹죠. 아, 이상한 얘기였고. 그래서 뭔가 이게 뭐 '안 될 거니까 생각하지도 마.' 막 이런 접근보다, 저는 AI의 인격이나 의식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노이로제 반응이나 '너무 싫다.'라는 생각이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 어떡할 건데요. 나의 싫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뭐 조금이라도 있고 상상할 수 있다면 한번 그 가능성의 끝까지 가 보고, 그럼 그 상황에서 나와 사회는, 나와 내 주변은, 또 많은 것들은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확정한 것들이 지배를 할 때, 또한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해서 앞에 것들이 예측되는 일들이 거의 없고 깜깜할 때, 손 한 발자국 짚을 때만 그쪽의 빛만 쪼끔씩 볼 수 있을 때는 좋은 방법은 집중을 이제 잘 아는 곳을 갈 때에 아니까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거기 집중한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겠을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한 번씩 머리로나마 한번 가 보는 거죠, 편견이 없이. 그래서 AI가 뭐 "이건 집중 못할 거니까 여기 가 보자." 그 예측이 틀리면은 그럼 거기에 집중했던 나의 모습은 망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하다못해 "AI가 창의적인 거는 못할 거야."라고 해서, 뭔가 "예술 활동은 못할 거야."라고 해서 예술 활동 쪽으로 갔다든가, AI가 뭐 "변호사 일은 못할 거야." 그래서 로스쿨이 막 미어 터지는데 알고 보니 다 대체를 해 버렸다든가. 그거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럴 수 있 뭐 안 못할 수 대체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지금 결론 내리는 것도 뭐
별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막 승복해서 "대체되지 않을 거다. 뭐 영원할 거" 이렇게 말한다 한들 나중에 대체되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가 보는 거죠. 변호사건 창의성이건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대체된다고 했을 때 그럼 그때 나는 무엇을 물을 것인가? 이 사회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치를 매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수만 갈래를 가 보고 나서는 당황하는 일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상한 일이 있어도. 물론 똑같은 일이 발생하진 않죠. 너무 이제 복잡하고 변수들이 많고 변수에 변수가 또 만들고 특히 AI는 우리가 뛰고 있는 네. 뭐 다 그대로인데 뭐 앞에 목적물만 바뀌는 게 아니라 뛰고 있는 동안에 발바닥의 지면도 바뀌고 지형도 바뀌고 길도 다 사라졌다 나타 다 바뀌고 진짜 제가 원래 발이 두 개였는데 갑자기 바퀴가 달린다든가 아니면 발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 정도로 모든 걸 변화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측은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다각도로 상상을 한 번씩 해 보고 생각을 해 보고 거기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빠르게 변화가 와도 또 은근히 무의식 중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던 나름의 결론과 빅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 반응할 때가 의외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생존 쪽으로 쪼끔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정말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내거나 협상을 하거나 뭐를 할 때도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꽤나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 'AI에 의해서 대체될 직업은 이거다 아니다.'라는 설왕설래의 다툼 말고 '다 대체된다.'라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그 뒤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굉장히 흥미롭고 즐겁게 읽고 있는 책이 괴델 애셔 바흐라는 책이에요. 어려운 책인데 너무 흥미로워요. 바흐의 캐논과 애셔의 그 서로 손이 손을 그리는 그런 그림, 계단을 올랐는데 결국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림과 이제 괴델 수학자의 불확정성의 원리 뭐 아주 공리로 말하면 '모든 아테네인들은 거짓말장이다.'라는 거를 아테네에서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명제가 참이라고 하는 순간 아테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제 거짓말했다는 명제가 틀려 버리게 되고 또 그게 "거짓이다. 모든 아테네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그 말을 한 사람은 참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논리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이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모순을 꼭 품는다. 다음 메타 차원이 생겨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더 재밌는 인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도 또는 언어학이나 기호학에서도 리커시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뭐 저는 둘 다 아주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떤 구조가 구조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구조가 구조 안에 있는 것들이 똑같이 어떤 이상의 차이도 없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무한 반복의 에러에 컴퓨터에서는 에러에 빠지겠고 무한 루프가 돌면서 언어 역시도 맺어질 수가 없죠. 그 언어는 종결할 수가 없는 말이 돼 버려요. 어 그리고 무협지 말로 하면 뭐 주화 임마처럼 도래에서는 무한의 반사로 가 버리는 그런 게 되는데 차원을 쪼끔씩 뒤틀어서 보면 이건 모르겠어요. 정보 이론에서도 규제에서도 그 규제를 뭐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메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복잡계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통하는 트리즈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정말 안 풀릴 때는 그 문제를 그 안의 평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시간축이든 뭐 공간축이든 다른 쪽에서 한 번 더 틀어서 바라보면 그 문제를 재규명함과 동시에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어떤 방법론도 있죠. 모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그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느냐. 요새 요게 굉장히 꽂혀 있기도 해요. 모든 약간 보편성이 있는 말인 것 같아서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노동이라고 생각했던 지금 우리가 이 근대 사회 특히 뭐 옛날에 그리스 시대도 아니고 산업화 이전에 막 정말 몸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량을 다 채우지 못해서 굶어 죽던 그 시대도 아닌 현대 근대화 시대에서 어
이제 그 상업혁명 이후에 기계를 가지고 많은 양의 물자를 생산할 수 있으면서 또 그게 이제 경제 발전과 배분의 정의, 쌀 나에게 먹을 빵과 쌀을 배급하는 어떤 정의. 쟤는 일로서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은 재화를 가져가는 게 정당해. 그럼 정당성에 대한 근본. 그리고 쟤는 빈둥거리기만 하니까 주면 안 돼라고 하는 윤리.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너는 이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라는 어떤 확인.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런 벌이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부양하게 되는 어떤 가족 단위 어떤 기능,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만 달성할 수 있었던 어떤 효율. 지금 인공지능이 파먹고 있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들을 모두 생각해서 이걸 다 합쳐 놓은 거를 노동, 일, 그리고 그 일에서의 나의 의미.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한 줄로 요약하는 어떤 말. 뭐 저는 지금 그 말이 사라진 상태에서 저에 대해서 "넌 누구냐? 자기소개를 해 봐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매번 이걸 실감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질적이죠. 되게 옛날엔 되게 쉬웠어요.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뭐 이름을 얘기는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을 너무 마음에 들고 좋지만 그 이름이 뭔가 표상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뭐 "저는 뭐 어느 로펌의 뭐 규제 담당 공정거래법 변호사입니다. 몇 년 차고요. 뭐 캘리포니아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쉽단 말이죠. 그 설명이 근데 단축되는. 그래서 업으로서 자기를 표현하는 게 이제 익숙해졌던 세대. 그리고 그 업으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그거를 빵을 벌지 않았던 걸로는 뭔가 한심해지는 사회적으로도 약간 무시를 받는 듯한 느낌이 지배를 하는 그런 사회에 속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두가 풍요의 시대가 만약에 왔다. 뭐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뭐 방제기가 도입된 이후에 사람들은 또 다른 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정말 솔직히 한 3,000원 정도, $2 정도면 중고에서 사더라도 옛날에 배로 직접 어머니가 짜주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기능적이고 오래가고 튼튼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저시급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몸이라면 그 옷을 사는 게 옛날보다 훨씬 싸고 거의 의미가 없어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뭐 좀 더 예쁜 디자인을 원한다든가 뭐 명품을 원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옷을 바꾸기 시작했으니까 지식노동 이후에는 인공지능이 오더라도 사람들의 그런 욕망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좀 더 고부가 가치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한 가지 질문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기계보다 뛰어났을 때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의미로 뭐 많은 거를 빨리 처리하는 점에서 기계가 뛰어났지만 인간이 할 수만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쪽으로 어떤 사람의 욕망을 읽는다든가. 근데 지금 인공지능, 우리의 지능을 모방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쫓아올 수 있을지의 영역이 지금 미지수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얘는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마구마구 깨져왔던 시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 이상의 상방으로 도망갈 게 없을 정도로 얘가 풍요를 선사하면서 우리가 더 원하는 커스터마이즈드 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욕망은 커스터마이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로 생산했기 때문에 단가가 나왔던 것들을 이제 한 명을 위해서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벌써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단가가 떨어져서 들어왔을 때는 그걸 충족시킬 수는 있을 텐데 그거를 인간이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하면서 갈까? 그거는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뭐 레딧에서 불만이 있는 것들을 찾아 가지고 앱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 다오라는 거를 1년 뒤에 AI가 과연 못할지 잘 모르겠어요. 마케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1년 뒤에요. 지금 말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가정을 하고 AI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풍요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노동으로 나를, 유용성으로 나를, 필요에 의해서 나를 증명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고 자유로워졌다. 그러면 너는 이제 뭘 할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간은 늘 구별 지어 왔고 의미를 찾아왔고 그거를 어디서 일이 아닌 어디서 받아올 수 있을 것인가. 고대 그리스처럼 생각하고 뭐 투표하며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예술을 하면서 다시 그 귀족들의 문화, 그러니까 노예들이 이제
노예들 같이 생산을 담당하는 기계들이 있는 거고 사람은 그 위로 올라서게 될까? 아니면 기계가 다른 종이 우리보다 더 유능하고 똑똑하고 뭐 예술도 더 뭔가 창발을 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이것도 바뀌게 될까? 인공물이 처음으로 이 종이 바뀌게 되는 시나리오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검토해 볼 수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이제 물어보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 왜 그거 하고 있어?"라고 하면 어 그런 답 "아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부양을 해야 하거든." 아 뭐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라는 말로 우리는 피할 수 있었어요. 자아실현이니 의미니 이런 말에서 어찌 보면 슬프지만 그냥 편안하게. 근데 이제 AI가 그것들을 다 대체하고 나면 그 질문에 이제는 답을 해야 하는 거죠. 시지프스 그리고 그 모든 사회적 인정이라든가 배분의 정의를 떠나서 누가 나를 인정하거나 보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그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가치를 내고 그 가치를 다른 방향으로 좀 다시 한번 변환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의 상황을 깨고 뭐 노동을 다르게 정의하면서 새로운 쪽으로 도약해서 메타인지로 바라보는 일이 분해해서 바라보는 일이 당연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슈트를 그냥 소비만 하는 아주 그냥 계속 둠 스크롤링을 하는 '그런 게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재미를 느껴'라는 것에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모든 것이 노동에서 해방됐을 때 그것이 일을 대체하는 어떤 반복되는 삶이 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 또한 의미의 강요, 깊이의 강요가 되려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니라는 답변은 계속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노예들이 많은 것들을 해줄 때 뭐 놀았죠, 사람들은. 음악을 듣고 시를 짓고 정치 토론을 하면서 지냈는데 꼭 지금 단위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충족시키는 어떤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그런 소비와 어떤 설탕 중독과 같은 느낌의 정신적 중독을 로 '아 이게 내가 아무도 안 봐도 혼자 행복한 일이야.'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그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이 일로서 가져왔던 다소 그냥 보이는 길로 걸으면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을 이제 스스로 각자 알아서 찾아가기 시작할 텐데, 그런 날이 만약 온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부터 물어보면 막상 그 날이 왔을 때 담담하고 해방된 마음으로 어 행의 일 대신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약간의 질문을 던지는 마음으로 "AI가 이거는 대체하지 못할 테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하자."라는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아쉽게도 그게 조금 더 '진실의 근사값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뭔가 일이 종말했을 때 일로서 사회적인 어떤 부품 내지는 또 구성원으로서의 나, 생존을 위한 뭔가에서 찾던 나, 사회적 인정, 벌이익 이런 것에서 이제 해체되고 된다면,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떤 의미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고 생수같이 새로우면서도 여전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타인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오늘부터 더 많이 생각을 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